최근 증여세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 누가 신고를 하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유산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는 무엇이며 유산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산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의 변화에 대해 오늘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을 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불필요한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용어를 좀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여세와 유산상속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면제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처음으로 구분을 지어드리는 거는 증여하고 상속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같은 의미이지만은 시점이 다릅니다. 네. 살아생전에 그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는 분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증여가 되는 거고요. 네. 주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주시게 되셨을 때는 저희가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증여세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제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따라 붙게 되는 것을 저희가 증여세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속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분께서 남기신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됐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 사후에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저희가 상속세라고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유언장을 썼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증여한다라는 것이 유언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네. 내 사후에 상속을 주겠노라라는 것이 대부분 유언장이라든지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가 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증여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후에 누군가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취소 네. 가능한 트러스를 만들러 오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는 리빙 트러스를 위한 상속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리빙 트러스트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이제 사후에 일어날 상속 과정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우리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적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장치이면서 이제 제도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한테 증여하고 상속에 대한 차이점을 아셔야지만 자녀분들한테도 말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네. 내가 리빙 트러스를 해서 너희에게 증여주겠다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살아생전에 뭔가를 받을 거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는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상속을 정해 놓았다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받으시겠구나라고 아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좀 세금에 관해서는 좀 다른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살아생전에 저희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를 네. 받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미국에서는 반대입니다. 네. 주는 사람이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하고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누가 증여세를 냅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시는 분인 대부분 네. 부모님이 주시겠죠.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한국에서는 반대로 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낸다라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여세 면제액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증여 상속세 연간 면제액이 있고 또 평생 면제액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 증여에서 저희가 구분 짓는 것이요. 영어로는 annual exclu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annual exclusion이란 말은 뭐냐면은 1년마다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마다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이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2024년도 현재는 18,00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작은 금액처럼 어떤 분에게는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이제 세금 효과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막문하고 18,000불액을
금액 미만으로만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세금을 아무도 내지를 않아도 되고 제가 평생 쓸 수 있는 면책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네. 손자 며느리에게 각 한 사람당 18,000불씩 총 10사람에게 줬다. 그러면은 18만 불을 제가 주고도 세금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제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며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를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을 제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해왔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18만 불 곱하기 10년이면은 어마어마한 그죠. 액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네. 제 수중에서 세금 없이 다음 세대라든지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다행히도 이 annual exclusion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해마다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보니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 유동 자산에서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건 유동 자산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회사를 18,000불씩이라든지 이렇게 주시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좀 일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부동산이라 한다고 하게 되면은 18,000불에 해당하는 지분이 그때 뭔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네. 회사 또한 회사의 지분에서 18,000불의 가치가 얼마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줄 때마다 그 해 매년 appraisal report라든지 valuation report 그러니까 가치 감정에 대한 거 감정서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으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은 유동 자산을 해서 쉽게 책을 써 주신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두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 계좌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라이프타임 exemption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라이프타임 엑셈션은요.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면책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 annual exclusion은 아무래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18,000 미만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의 합이 제가 평생 쓸 수 있는 평생 면책을 전혀 쓰지를 갉아먹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2024년도 현재 평생 쓰실 수 있는 증여 면책 혹은 상속 면책이 한 분당 1,361만 달러입니다. 와, 엄청 높죠.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자녀 한 사람마다 이 1,361만 불의 면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자녀의 수에 아무런 관계없이 네. 주시는 분 입장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부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최대한 주실 수 있는 거는 1,361만 불 곱하기 2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넷이라고 해서 1,361만 불 곱하기 넷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오해이시고요. 두 번째 하시는 오해가 뭐냐면은 증여 면책이 1,361만 불 그리고 상속 면책이 1,361만 불이니까 네. 둘이 합쳐서 한 분당 거의 쓰실 수 있는 면책이 2,700 맞죠? 2,700만 네. 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저희는 증여세 면책하고 상속세 면책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그냥 나라에서 쓰실 수 있는 100만 불짜리 쿠폰을 13장씩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증여 면책하고 상속세 면책이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13장 안에서 증여든지 상속을 다 해결하라는 그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에 5장의 쿠폰, 그러니까 500만 불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 2024년도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의 양이 이제 13장에서 5장을 뺀 8장으로 줄어든다라는 네.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여도 13장의 쿠폰이 있고 상속도 13장의 쿠폰이 있고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네, 이걸 네. 다 합쳐서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시다가 이제 남은 X는 나중에 상속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 2025년
2025년 12월 31일 이후로 면제액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면제액 자체가 계속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행정부가 되든 상관이 없이 고정적으로 대부분 가게 되는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두 당,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랑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이 상속세 면제액에 대한 추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해 면제액이 꽤나 많이 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덜 호의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고객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본인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게 되셨을 때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게 될지 계산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계산을 하기 힘든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투표를 잘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객분들은 그러니까 본인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를 면제액이 높을 때 좀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농담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네네네네.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또 맞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네네. 배우자의 신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때, 영주권자일 때, 또 비영주권자일 때 이게 좀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차이가 있나요? 네네. 저희는 이제 배우자가 아무래도 받게 되는 사람이게 됐었을 때는 네. 증여를 받게 되거나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었을 때는 신분에 그러니까 스테터스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비영주권자이신 분, 아니면 영주권자이신 분, 아니면 시민권자이신 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우호적인 부분은 누구냐면은 받으시는 분,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으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였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랬을 때는 배우자들끼리에서는 서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면제,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가 받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네. unlimited,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시는 분이 심지어는 비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증여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받게 되었을 때는 세금 걱정 없이 하나 걱정 없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속 플래닝을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테터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플래닝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끼워넣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되도록이면은 아무래도 세금을 절세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증여세를 피해가는 스텝을 하나씩 밟아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네.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그 제한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민권자 배우자에 비해서 영주권자 배우자는 네. 받았을 때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분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본인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 상속해 하셨는데 네. 남아있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면은 무조건 받으면서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영주권자 배우자였을 때는 돌아가신 분께서 쓰실 수 있는 면제까지만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쿠폰이 13장이었을 때 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배우자의 재산이 만약에 12개 쿠폰만 써도 되는 12 네. 밀리언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1200만 불이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하필 쿠폰 X보다 면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네. 이제 남기시면서 돌아가셨고 이분께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직 아니신 상황이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면제까지는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면제액을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영주권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비영주권자일 때는요, 그때는 대부분 받아가시는 금액을 누가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돌아가신 분께서 시민권자셨다, 아니면 영주권자셨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영주권자 중에서도 저희가 거주자여야 돼요. 미국 네. 거주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분들이 남긴 재산 안에서 면제까지는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영주권자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면책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게 됐었을 때는 네. 쓸 수 있는 면제액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면제액이 한 6만 불 정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6만 불 부동산만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맞습니다. 6만 불은 넘어가는 거니까 네네. 그 6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경우는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본국에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 보고를 또 한국에서 또 따로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거주를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한국 비거주자신지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 또 하나 한국에도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본국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국적이 있으신 곳이라든지 본인이 부동산을 아니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꽤 복잡해지네요. 그런 네네. 경우는. Qualified Domestic Trust, 이 영주권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쓰는 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됐었을 때는 네.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의 남기신 재산에서 면제까지는 면제 혜택을 받고 남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영주권자 배우자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시민권을 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요. 네. 특별한 이유로 시민권을 따실 수 없는 상황이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내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곳으로 초과되는 금액을 옮겨가면서 이제 IRS 국세청에다가 뭐라고 신고를 하냐면은요.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주권자 배우자인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미국 네. 사람에게 대신 관리를 맡기니 이걸 우선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 대한 세금을 그러니까 뒤로 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이분께서 뭐 시민권을 따신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지만 네. 그게 아니고 쭉 이게 연결이 돼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도 이 재산이 보관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 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그 트러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세금이 유예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다고 했을 경우 아직까지 시민권이나 그런 신분이 시민권이 나오지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이민국 서류 같은 것도 다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한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시민권을 빨리 따실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편하긴 한데 네. 이민국 서류가 아예 시작도 안 하신 경우도 네, 많고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니까 네네네네. 네. 정체까지 이제 요즘은 더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Qualified Domestic Trust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도래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무작정 밀어줄 수가 없으니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네. 이 본국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의 본국으로 달러가 그 나라의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가 싫다라는 거죠. 네. 본국으로 돈을 갖고 갔었을 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원이 된다라는 게 싫다라는 그 네.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대로 있어야 될 달러의 금액이 계속 원으로 바뀌어질 가능성 때문에 결국 이 미국 사람이 관리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미국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2밀리언 이상에 대해서는 사람도 관리를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US Corporate Trustee,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회사 같은 그 Corporate Trustee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Corporate Trustee한테 맡기라고 하거나 아니 Corporate Trustee한테 맡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거를 맡겨도 되나 그 사람은 공탁금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한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 증여세와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하향 조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면제액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이 면제액을 많이 쓰게 된다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면제액이 줄어들고 나서 혹시 미리 증여준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향 조정한다고 하게 되면은 2025년도 12월 31일 기자로 그러니까 네. 2026년부터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말 그대로 거의 13.61 그러니까 1,361만 불. 그럼 높여서는 그 14장의 쿠폰이 있으신 거니까 두 분이 네. 합치셔서 거의 27장에서 28장의 쿠폰이 있으신 거잖아요. 한 네. 장 쿠폰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를 한 분당 5개 정도나 6개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줄어지기 전에 증여를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재산이 줄여들 면제간의 금액 안에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있는 면제액보다도 재산이 더 많으신 경우 아니면은 줄어줄 면제액보다는 확실히 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증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네. 이유가 다행히도 면제액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이미 면제액을 초과해서 예전에 한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자산가라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뭐 30 million 그러니까 뭐 3천만 불의 재산이 있으신 분이라고 예상을 할게요. 네. 3천만 불이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쿠폰이 지금 14장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벌써 2 million 그러니까 그렇죠. 200만 불을 초과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는데 이분이 낭낭낭 나중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필 면제액이 떨어졌는데 그 해 면제액이 한 분당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이 500만 불이면은 지금 아무것도 증여를 주시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그 돌아가셨을 때 그 1,000만 불, 그 총 부부의 재산이 1,000만 불이었고 하필 두 분이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은 네. 그 3천만 불의 재산 중에서 1,000만 불을 제외한 2천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률이 거의 40에서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9개월 안에 그만큼 현금을 마련해서 IRS에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 되도록이면은 많은 금액을 빨리 증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네. 많이 이제 이미 면제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면제액을 꽉 채워서 네. 지금 증여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만 어차피 지금 가장 면제액이 높았을 때도 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신데 나중에 면제액이 낮았을 때는 그 구간의 차익에 대해서 다 세금인 거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자녀로 옮겨가지고 세금을 줄이자고 하시는 거죠. 그거를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저희가 증여도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증여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증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한 3가지 구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녀의 이름으로 그냥 바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서 증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부동산이라든지 회사의 자산을 판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녀에게 막바로 주기 때문에
주신 다음부터는 자녀 거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차 사고를 내서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품 안에 있었을 때 그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녀의 채권자한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취하게끔 많이 도와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재산을 옮겨놓고 네. 완전히 자녀 품으로 그 재산이 당장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언제 그 자녀 품으로 그 재산이 옮겨가냐면은 부모님이 정한 트러스의 텀이 끝나고 나서 가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도 한참 있다가 주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트러스가 정한 텀에 다 끝나야지만 이 재산을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아직 자녀가 받아가지 재산을 안 왔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차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닌지라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보호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그대로 시장가에 대한 것을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든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만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통해서 증여하든 증여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네. 세금 면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그 감정평가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증여세 보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평생 쓸 수 있는 평생 면제 그 쿠폰을 이제 쓰겠습니다라고 나라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증여는 하고 싶은데 증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그 쿠폰을 지금 당장 쓰고 싶지 않고 쿠폰을 조금 남겨놓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거가 바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부동산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걸 좀 이제 쉽게 풀이하자고 하면은 일종의 자녀를 위한 오너 캐리를 부모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만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판매를 하되 부모가 스스로 부모가 만든 트러스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우선 양도소득세부터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오너 캐리 형식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장 부모가 완전히 돈을 받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받아오냐면은 캐시플로우에서 그러니까 현금이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이 증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판매하게 되는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받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고객분들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렌트를 오랫동안 잘 내고 있었더니 주인이 와서 내가 너의 은행이 돼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렌트를 내는 것을 나한테 부동산 원금을 갖는 것처럼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네. 일종의 오너 캐리잖아요. 네네. 그걸 똑같이 부모가 자녀에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많은 정보 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네. LA에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유산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해야 좀 큰 손해 없이 맞습니다. 스무스하게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정보 박유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